아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시작점은 어쩌면 부모인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는 늘 지친 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무거웠고 우울감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제 마음을 지배하곤 했습니다. 몸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 달에 한 번 생리기간만 되면 기운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탈탈 털려 몸도 마음도 쉽게 무너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 몸과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온 신경은 오직 아이에게만 가 있었으니까요.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어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가장 많이 달라진 사람은 바로 엄마인 저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변화는 아이를 위해 시작한 아침 산책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몸과 뇌에 대해 알아가면서 아침 햇빛과 바깥 활동이 뇌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매일 아침 아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보다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우울감과 막연한 걱정들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을요. 뒤죽박죽이던 머릿속이 조금씩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산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 시간은 아이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바쁜 날이면 저는 라면이나 가공식품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의 발달과 장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식단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글루텐을 끊고 설탕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에 먼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졌고 정상 수치를 벗어났던 혈당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매달 찾아오던 극심한 생리통과 무기력증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아이를 위해 시작한 식단이 결국 망가지던 제 몸을 회복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서 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옥시토신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에서는 옥시토신을 단순한 사랑의 호르몬이 아니라 애착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튜버 최겸님이 어릴 적 어머니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겸님은 어릴 적 어머니가 아침마다 발 마사지를 해주며 깨워주셨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참 따뜻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도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꼭 안아주고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와 함께 옥시토신이 흐르는 시간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이를 안아줄 때 옥시토신이 아이에게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는 부모의 뇌에서도 함께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결심한 아침 습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위로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함께 웃고 서로를 안아주는 시간은 어느새 저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원래는 스킨십을 정말 싫어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제가 안아주지 않으면 제 손을 잡고 침대나 소파로 데려가 먼저 안아달라고 합니다. 예전의 아이를 생각하면 저에게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변화였습니다. 아이를 안아주는 시간은 이제 우리 가족의 자연스러운 아침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예전에 방송인 노홍철 님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예전에 저는 이 말을 그저 긍정적으로 살라는 조언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과 뇌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경험해 보니
그 말이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아져야 움직일 수 있고 행복해야 웃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뇌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러 나갔기 때문에 우울감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고, 아이를 안아주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가 현재를 긍정적인 상태라고 해석해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입니다. 뇌는 지금 내 몸의 행동을 보고 현재 상태를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아이에게 미소부터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와 부모의 하루를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저의 변화도 그런 사소한 실천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이를 위해 했던 노력들은 결코 아이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쉽지 않았던 과정은 아이를 위한 시간이면서 동시에 엄마 자신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와 함께 시작해보고 싶은 작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걸어서 마트 가기, 아이를 말없이 안아주기, 눈 마주치면 한 번 더 웃어주기처럼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보다 댓글로 적는 순간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느린 아이의 몸과 뇌,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고 함께 성장해 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